그 다음 7번입니다. 경비원의 수를 지금 써놓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 경비지도사는 최소한 몇 명이 필요한가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봐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보면 이제 서울에 몇 명입니까? 407명. 그리고 서울에 실제로 이제 이 인접지역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조문이 있는 게 서울과 인천이에요. 근데 인천이 있습니다. 인천이 몇 명입니까? 15명. 그리고 인접지역이 아닌데 강원도죠. 강원도는 120명. 120명. 그리고 이제 경상남도, 경남에 몇 명? 20명. 20명. 그리고 이제 제주에 100명. 제주에 30명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주의하실 게 뭐냐면 서울과 인천이 인접지역인데요. 이 인접지역에 30명 이상이 있는 경우, 30명 이하인 경우에는 따로 경비지도사를 설치하지 않아도 돼요. 여기 가지고 이제 운영을 하는 거죠. 이렇게 되고, 여기서 이제 서울 걸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200명까지는 일단 경비지도사 1명 들어갑니다. 그죠? 그리고 100명 추가될 때마다 100명 단위로 1명씩 들어가면 되죠. 그래서 100명 들어가서 1명 들어왔어요. 그리고 문제는 7명이죠. 7명이라 하더라도 1명을 주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 이제 13명 합친다 하더라도 뭐 상관이 없죠. 그죠? 어차피 여기는 이제 따로 30명 이하니까 배치 안 해도 되고. 그럼 여기서 이제 서울에서 4명. 그리고 이제 200명까지는 1명이기 때문에 여기도 1명. 여기도 1명. 여기도 1명. 그래서 다 합치면 몇 명? 7명이 나와요. 그죠? 예, 서울하고 인천 합쳐서 4명. 그리고 강원, 제주, 경남 1명입니다. 특히 강원은 200명까지 1명이기 때문에 120명이면 1명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경비지도사가 몇 명이 배치됩니까? 합해서 7명. 그래서 7번의 정답은 2번이 되는 것이죠. 이거는 이제 경비업법 시행령 별표 3에 의해서 배치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데 그것에 의해서 문제를 푼 것입니다. 그 다음 8번 보죠. 경비업 법령상 경비원의 교육에 관한 설명인데 옳은 것은 그랬어요. 정답은 일단 2번입니다. 2번을 보시면 특수경비원의 신입교육을 받은 후 2년 동안 경비 업무를 종사하지 아니하다가 일반 경비원으로 채용된 사람은 신입교육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그랬는데 3년 이상 기간 동안 종사하지 않았을 때만 교육이 필요한 것이고 지금 여기 같으면 2년 동안이니까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신입교육 안 받으셔도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고요. 1번을 보죠. 일반 경비원이 되고자 하는 자의 교육비용, 신입교육에 있어서 교육비용은 누가 됩니까? 스스로 되는 게 아니고 경비업자가 돈을 내야 되죠. 그래서 1번은 틀렸고요. 3번 신입교육의 시간은 일반 경비원이 24시간이고 특수경비원은 88시간이다 그랬는데 24가 아니라 28입니다. 실제로 세보면 그래서 틀렸고 4번 직무교육은 일반 경비원이 월 3시간이 아니라 4시간입니다. 그리고 특수경비원은 월 8시간이 아니라 6시간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시행 규칙에 보면 시간이 일일이 나와 있고 어떤 과목의 교육을 받아야 되는지도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뒤에 보시면 조문을 다 붙여놨죠. 그래서 8번의 정답은 2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9번입니다. 경비업 법령상 특수경비원의 직무 및 무기 사용과 관련된 설명인데 틀린 것을 묻고 있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칼을 가지고 대항하는 14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 권총 또는 소총을 발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특히 특수경비원은 상대방이 총기나 폭발물을 가지고 대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는 칼이기 때문에 일단 제외 대상이 아니네요. 그리고 14세 미만자에 해당이 될 때는 권총이나 소총을 발사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4번이 틀렸어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 1번을 보죠. 사람을 향하여 권총 또는 소총을 발사하고자 하는 때는 미리 구두 또는 공포탄에 의한 사격으로 상대방에게 경고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말 그대로 원칙이에요. 물론 예외가 있죠. 그 예외가 이제 2번과 같은 예외입니다. 테러 사건에 있어서 은밀히 작전을 수행하는 경우로서 부득이한 경우에는 경고 없이 사람을 향하여 권총 또는 소총을 발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예외입니다. 물론 예외가 2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이죠. 그 다음 3번 범죄와 무관한 다중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을 때는 무기를 사용해서는 아니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그것에 대해서도 예외가 있죠. 그래서 일단은 9번의 정답은 4번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10번 경비업 법령상 경비업자가 경비업 허가사항 등의 변경신고서를 제출할 때
허가증 원본을 첨부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단 정답은 3번입니다. 3번에 나와 있는 법인 임원 변경에 있어서는 법인 임원, 변경되는 이 임원의 이력서 한 부만을 첨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고 나머지는 허가증 원본이 다들 들어있어야 합니다. 이거는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5조에 보면 제2항에 각각의 사항마다 첨부되는 서류가 일일이 열거가 되어 있는데 이것도 모의고사의 문제가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일단 3번이고요. 그 다음 11번 경비업 법령상 특수경비원의 의무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은 그랬어요. 틀린 걸 고르는 문제죠. 정답은 2번입니다. 도급을 의뢰받은 경비 업무가 위법 또는 부당한 때는 이를 거부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원칙적으로 이게 지금 문제의 설문을 보면 누구의 의무로 되어 있어요? 특수경비원의 의무를 묻고 있는데 이 조문은 경비업자의 의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번이 답인 것이에요. 이 문장 자체는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특수경비원하고 관련된 의무가 아니고 경비업자와 관련된 의무라는 거예요. 이 조문은 1, 3, 4번이 경비업법 제15조에서 출제가 된 반면 2번은 경비업법 제7조에서 출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정답이 2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셔야 될 부분이죠. 그 다음 12번 경비업 법령상 경비원의 제복 또는 장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정답은 3번입니다. 경비원의 장구 중 경적, 경봉은 근무 중에 하나여 이를 휴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최근에 바뀐 부분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그래서 근무 중에 하나여 휴대할 수 있다라고 지금 시행규칙 제20조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1번을 보면 경비원의 제복은 경찰 공무원과 유사해야 하며 라고 되어 있는데 틀렸죠. 경찰 공무원 또는 군인의 제복이나 이런 거하고는 구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1번이 틀렸고 2번 경비업자는 제복 외에 복장을 착용하는 시설경비원을 동일한 배치 장소에 2인 이상 배치할 경우 각각 다른 복장을 착용하게 하여 식별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제복 이외의 복장을 착용하는 이 경비원을 동일한 배치 장소에 2명 이상 배치하거나 하는 이런 경우들일 때는 동일한 복장을 착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제 서로 이제 다르게 입히면 식별이 오히려 더 어렵겠죠. 그래서 일단 2번은 틀렸습니다. 4번 기경비업자는 거기에 나와 있는 출동 차량의 도색 및 표지를 정할 때 그것을 어디에다 신고하는가의 문제인데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신고하는 것이지 제출하는 것이지 이 서장한테 내놓으면 안 되죠. 그래서 일단은 정답이 4번입니다. 정답이 3번이죠. 옳은 것은 3번입니다. 4번 틀린 설문이고요. 그 다음 13번입니다. 경비업 법령상 관할 경찰 관서장의 직무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은 그랬어요. 일단 정답은 4번입니다. 3번을 보면 국가 징유시설에 대한 경비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시설주의 신청에 의하여 무기를 구입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주체가 경찰 관서장이 아니고 지방경찰청장이 주체예요. 그래서 정답이 4번입니다. 근데 이 문제도 2014년 6월 8일부터 시행이 되는 그 조문이 있는데 그 조문의 위치가 조금 좀 달라질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해설을 2개를 붙여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4번 설문 자체에 대한 조문 내용은 바뀌지 않아요. 그죠? 자, 1번 설문을 보죠. 경비업자가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일반 경무원을 배치한 경우에 배치 폐지를 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거는 이제 경비업법 제18조 제3항. 그 다음 2번 경비원이 결격 사유에 해당하게 된 사실을 알게 된 때는 경비업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된다라고 해서 경비업법 제17조 결격 사유자에 대한 통보이죠. 그 다음 3번 무기 등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무기를 대여받은 시설주에 대하여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다라고 함으로써 경비업법 제14조 제6항에 들어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2014년 6월 8일 이후에는 근거 조문들의 위치가 약간 바뀌어요.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 내용도 1번 설문 같은 경우에는 조금 상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특히 주의하셔야 될 겁니다. 자, 13번의 정답은 4번이었고요. 그 다음 여기서 이제 2014년 6월 8일부터 시행되는 조문들은
그 조문의 내용 자체가 엄격하게 규정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제 경비업체가 지금 2013년도에 문제를 일으킨 부분이 일부 있어서 이제 그걸 이제 강화할 목적으로 조문이 약간 바뀐 겁니다. 이제 그 취지를 아시고 문제를 접근하시는 거 혹은 조문을 바라보는 게 좋을 겁니다. 그 다음 14번입니다. 경비업 법령상 경비원의 배치 및 배치 폐지 신고에 관한 내용입니다. 가로 안에 들어가는 것 순서대로 골라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24조 1항 조문을 그대로 끌고 와서 문제를 넣습니다. 가로 넣기 형태로. 경비업자는 경비업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20일 이상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그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경비원을 배치한 후 7일 이내입니다. 7일 이내에 경비원 배치 신고서를 배치지 관할 경찰 관서장이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됩니다. 그 다음 15번 경비업 법령상 과태료의 부과 기준 금액이 가장 많은 것은 그랬어요. 가중 경감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죠.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앞에서 제가 잠깐 소위 말씀드린 것처럼 일일이 과태료 액수를 외우셔야 되는 그런 문제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때까지 가장 많이 나왔던 유형이 가장 무거운 게 뭐냐? 이건 묻는 거죠. 자, 정답은 일단 1번이 최다 과태료입니다. 경비 대행업자 지정 신고를 허위로 신고한 경우 이것은 400만 원짜리입니다. 그죠? 그리고 2번에 경비원 명부를 비치하지 아니한 경우는 100만 원. 3번 경비 지도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는 300만 원. 4번 법인의 주사무소를 이전하고 12개월 초과하는 기간을 경과해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는 3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이런 4번 설문과 같이 이 신고 시기를 늦게 하면 늦게 할수록 과태료 금액이 점점 많아집니다. 그 중에 가장 긴 기간 1년을 초과한 경우로 지금 문제가 출제가 됐죠. 그래서 15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